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래된 성범죄, 성추행 그 밝혀내기가 유행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대중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 오래된 곳 쌓인 그때는 정말 진짜 5천 년의 어떤 바늘 풀듯이, 그러니까 여성이 전화만 한 통만 걸면은 누구나 구속시키는 그러한 아주 엄격한 그 소설퍼런 그런 시대였고, 지금도 다시 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또 그 성범죄가 많이 마치 억눌리고 은폐된 것처럼 다시 또그 들춰내고 그러한 것이 유행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외에서는 소위 미투 운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편승해서 여러 가지 그 국내에서도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약간은 좀 어떤 제도권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좀 민간적으로 그 일어난 것인데, 외국의 운동은 이제 아마도 트럼프 정권 등 이제 상대적 보수 정권들이 많이 득세를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발과,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떤 전환시키려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근데 특히 이렇게 좀 진보, 그러니까 꼭 진보 좌파라고 하기 위해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쪽의 정권이 아니라 리버럴한 거, 자유스럽고 그런 것을,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그러한 정권들이 특히 이렇게 왜 성범죄 이런 게 강조하고 집착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국가의 권력은 당연히 이제 국민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통제합니다. 루소에 의하면 그것은 또 큰 나라일수록 더하다고 했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같으면 이제 좀 그 리버럴하게 어떻게 통치하기 수가 있지만, 클수록 그것이 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국은 우리보다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를 어기는 자에 대한 범죄가 더 강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더 그 모범으로 우리가 더 보지만, 우리보다 더 국민을 풀어준다. 물론 이제 범죄자에 국한한 거지만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또 그리고 알다시피 중국의 경우는 국가적인 어떤 기준의 어떤 그 범법자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다스리는 것은 이제 그 국민의 생활을 안전을, 치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에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국민을 통제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면서 국민 중에서는 소위 이른바 나쁜 사람, 어떤 특별한 좀 범죄형의 사람이 아니고서도 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형벌의 시장 논리라는 것을 적용시키면서 그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하기도 합니다. 형벌의 시장 논리라는 건 그냥 만든 말인데, 어디 오래된 말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시장에서 가령 물건을 싸면은 많이 사고, 비싸면은 덜 사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물건 자체의 값어치와고는 값어치보다도 흔하면은 값이 내려가고, 비싸면은 드물면은 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이 범죄 중에서도, 그러니까 처벌이 만약 약하거나 별로 없으면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고,
처벌이 물론 약해지면은 늘어나긴 하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는 거. 가령 이제 절도와 살인 이런 경우는 처벌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물론 늘긴 늘죠. 처벌이 이제 엄격한 거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개개인의 어떤 양심이 있고 자신의 업보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인간 양심 그것이 이제 본능이 그 자신의 업장을 늘리는 거 이런 것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범 같은 경우 그것이 만약 처벌이 적대면은 물론 권위주의 국가이죠. 완전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처벌 안 하지만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국가를 어떤 특정한 권력인 국가를 위해서 나의 양심을 바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있지를 않으니까 범죄죄를 이제 묻지 않으면 크게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또 성범죄도 물론 이제 강간이라든지 이런 아주 폭력을 쓰는 이제 극한적인 범죄는 절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제어되긴 하지만은 이른바 이제 뭐 가볍다기보다도 이제 일반적인 뭐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혹은 이제 아주 노골적인 강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좋아하는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좀 힘들게 애를 쓰는 이러한 부류까지의 이제 범법 행위 이런 거는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것은 양심의 통제를 크게 받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제 인간의 어떤 식욕 본능이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는 피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상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성범죄 같은 것들은 범죄 상대방에 주는 피해에 비해서 이른바 범죄자의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매우 혹독하고 강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강하지 않으면은 자꾸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제도 정치 하에서 그런 데서 상대적으로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그쪽하고는 또 다르죠.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의 좌파 정권이 뭐 그렇게 되지까지는 않지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보통 리버럴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자유를 많이 주고 사상과 자유 그런 것을 많이 보장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중요한 범죄 형벌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피해자의 피해보다 어떤 엄격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하나 남는 것은 성범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대적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 때도 그래 했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렇게 어떤 국가 기관 관제식에 의해서 성범죄 처벌 강화 열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 이제 전부 오히려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오히려 반대의 의도로 민간에서 그런 이제 제야에서 그런 이제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성의 이제 권익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이런 전통적인 이런 인간의 관념을 깨트리려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제 좀 관제에 좀 가깝죠.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과 그런 쪽은 이제 기관들을 통해 위주로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검찰과 경찰 하필이면 또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 성범죄 강화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른바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범죄는 마찬가지로 그 강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권력이나 이런 성범죄, 특히 가벼든 말든 그 성희롱이나 그런 성추행 좀 객관적으로 분명히 규정 지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피해자가 그것을 눈감아주면 얼마든지 눈감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이제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이 가해자가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감춰지기 때문에, 예, 가해자가 이제 권력을 잡거나 이런 시기에는 이것을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이제 뭐 권력으로 덮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해자가 주는, 피해자한테 주는 상대적인 이익, 이런 것이 많이 좌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권력기관도 국회 등 정치 권력기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방송 권력 이런 것은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제 기자들 중에 이제 정치 성향이 많이 이제 현 정권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기자들의 파업과 그 파워 집단 행동으로 방송 권력은 비록 선거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제 엄격한 이제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밑에의 저희 운동으로. 물론 수장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수사 지침 매뉴얼이니 이런 걸 갖다가 정권의 뜻에 맞게 이렇게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약간의 차이들은 다 있긴 있죠, 물론. 하지만 이제 주요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바꾸기는 참 어렵고, 명령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방송 권력처럼 집단적인 밑에 구성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바꾸기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과거에 남녀 이제 경찰 검찰관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썸씽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이제 상대 저방이 이제 권력과 같은 성향의 이제 유력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가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눈 감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이제 그 피해자가 밝혀가지고 이것을 드러내서 그 피해자를 상대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제 스스로 정의감이 있는 진보적인 이제 정치인과 인사들의 생각으로는 상대적인 보수적인 인사들은 도덕성이 부족하고 여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니까 그런 과거의 여성에 관한 그런 이제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걸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사정 작업을 하면은 많은 상대적인 보수적인 이제 그 간부 인사들이 이제 제거될 수 있으리라, 이러한 기대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국민의 이제 진정한 진보이고 민주주의라면은 먼저도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제 국민에게 충분한 교육과 그 국민을 지적 의식을 함양해서 깨우고, 그리고 국민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미투 운동, 그것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하고 민간에서 하고, 또 영화 배우 카트린 에드네브 같은 사람도 이것은 오히려 위선적이다. 과거에 여성들이 많이 이제 유혹을 해놓고서는 뭘 그러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비판,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국가에서 어떤 국민을 계몽하듯이 몰아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 오히려 박정희 시대 그때 권위주의 시대의 오히려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라면 하고 리버럴 사상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가 아니라 그 리버럴 사상과 자유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남녀 유별 같은 것을 그러한 이제 엄격한 이제 그 터치만 해도 큰 죄다 이런 것은 지향하고 남자와 여자를 지나치게 구별하지 않고 특히나 어려워하지 않게 남자가 여자를 어려워하고 공포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이런 문제의 단적인 예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그 남녀 사이가 경직돼서 생기는 문제. 단적인 예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니까 누가 감히 모성 이런 성추행을 했겠습니까? 하려 엄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도 어떤 그 후권날 이제 그 권위적인 옷만 입었습니다. 똑같은 상의와 매일 똑같이 그 여성의 이 이제 좀 부드럽게 보이는 이제 스커트나 치마 같은 것은 절대 배제하고 항상 권위적인 바지만 입고 또 맨날 똑같이 그렇게 권위적인 모습으로 간부들 앞에 나타냈고 그러면서 그 훈시하면서 모임을 했는데 면담을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남자가 다수인 이제 간부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냐면은 그야말로 범접하기 어렵죠. 그러면서도 얼굴 같은데 이제 화장을 하면서 여성적인 이제 어떤 그 포스는 풍기면서 이렇게 이 권위적으로 사람 가까이 가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권위를 풍기니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남자 상사 동료가 편하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곤하고 그리고 게다가 또 만나자고 하면은 일 때문에 만나서 제발 좀 면담하자고 하면 또 피합니다. 불통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히려 마치 여자를 이제 그 스토킹하고 싫다는 데 자꾸 그러는 사람처럼 그냥 그 멋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만납시다. 그러니까 뭘 만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남자 퇴짜나 놓듯이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적인 사람들 상당수는 대부분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 이제 아직도 이제 집회하는 애들 하시고 그러는 분들과 그러니까 제야 이제 특히 유튜브 정치운동 세력들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배신의 정치 배신했다고 이제 그렇게 증오를 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면담을 하고 했던 사람들 김무성 씨 같은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대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여성이면서 이렇게 주변 동료를 어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처신 이런 거에 전적인 병폐이고 예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게다가 또 이것은 뭐 오히려 좀 다르죠. 이제 방송 같은데 이제 굳이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을 들추지 않아도 이제 집단 그런 행동으로 이제 수장을 바뀌고 이미 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같은 데서도 방송계에서 무슨 성추행, 성희롱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그런 데서 그러면서 또 문단에서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단은 그 명분이 적습니다. 상당히 조직화된 곳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영미 씨 같은 사람이 과거 원로문인들을 과거 그렇게 어떻게 성추행했다 이런 걸 자꾸 폭로하고 이런 것은 반대적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은 폭력이나 무슨 마취 이런 어떤 육체적인 가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범죄를 물기는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모호한 것을 자꾸 이제 권력이 이렇게 이것을 이제 범죄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장에서 가령 또 상급자, 권력을 가진 자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당시 폭력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도 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그 피해자가 성을 제공함으로써,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상대적인 이익,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줬다는 것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응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필요 없어서 자르고 싶었지만은 성매수를 함으로써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는 거, 극단적으로 보면.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직장 같은 데서 가령 상사가 이제 가벼운 성추행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그것도 물론 이제 어떤 정의로운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제 직장 조직 같은 데서 거기를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근데 문단 같은 경우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배 후배 뭐 선후배 있어도. 근데 선배라든지 어떤 출판하는 아닌 등의 권력자가 이제 그 성추행을 했다, 이런 것을 참았다는 거. 당시엔 참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밝히고 뭐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참았다는 것은 그거 문단의 후배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에 뭐 잘려서 그걸 참지 않고 반항한다고 해서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급여를 받아온 것도 아니니까. 다만 미래의 어떤 혜택을 위해서 선배나 출판 권력자한테 그렇게 좀 고분고분한 게 이제 신참 문단 그런 사람들의 속성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문인단 선배나 출판 권력자가 그 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았다는 것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참은 거고, 또 상당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여성문들이 이렇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면은 과거 젊은 여성 문인들이 남성 그 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얻은 특혜, 그런 많은 이제 여성들이 잘 나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을 폭로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 도로 물리고, 그래야만이 과거 남성 뭐 권력자 문인이라든지 출판 권력자들이 이렇게 가해를 했던 거, 이런 것을 폭로하고 응징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상응한 조치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또 검찰 등에서 여성 직원도 아니고 검사가 이런 것을 과거에 그 성추행 성폭행을 이제 폭로한다, 이제 와서 처벌한다. 그걸 잘못을 떠나 그럼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상급자가 은폐해서 그러면은 그 조직에 남는다는 그 상대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처신을 위해서 그 정의를 감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왜곡하고. 그런 자가 이제 와서 무슨 정의로운 자처럼 나선다는 겁니까? 이것은 김대중 정권 시대 때 제가 이제 아무런 이제 이유 없이 이제 5개월을 검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었을 때, 그때 검사와 친한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독자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위에서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강한 자존심과 권력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검사가 자기 스스로 기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불의를 보고 그렇게 참아왔다. 감춰왔다. 참지 않고. 그런 것은 진짜 그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벌써 오래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그만뒀어야 할 그럴 사람입니다. 그럴 사람이 이제 여태까지 검사를 직을 유지해서 그런 이제 부당한 그런 그 법률관을 가지고 국가의
그 녹봉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이건 국가적인 또 일종의 또 공무원의 그 세금 도둑, 그런 범죄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시하려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남녀 유별을 해가지고, 과거 왜 그랬겠습니다. 예? 아니, 과거 봉건사회 아니라도 과거 사회에서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 안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왜 우리 신라 시대에도 여성의 국왕이 있었고, 중국의 당나라에는 측천무가 있어서 황제가 되었고, 우리 조선 시대에도 비록 여성이 왕이 되진 않았지만은 수렴청정으로 많은 국가 정책이 대왕 대비들의 의사사에서 좌우되었고, 왜 여성의 능력을 인정 안 했습니까? 과거에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조직이나 그 남자들의 같이 있다 보면은 여성들과의 그 접촉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오히려 타인의 여성을 어떤 손을 잡고 가는 건 더욱더 큰 범죄로, 자기 배우자가 아닌 여성의 어떤 접촉하는 건 더 큰 범죄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더욱더 큰 성희롱과 성범죄의 잣대를 들이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은 엄격히 하려고 하면서 조직이나 그런 단체의 여성 할당 이런 건 자꾸 자꾸 요구하려고 합니까? 자꾸 요구하고 법적으로, 이건 자체 모순입니다. 이런 남녀가 서로 허물없이 어울리는 거,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런 진정한 진보,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인권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이 하지 않을 바에는, 그러면 이런 여성 남녀 접촉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바에는 여성 할당 이런 것도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성 할당과 그런 것에 대한 전적인 모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관 중에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렇게 억지로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여성 할당함으로써 세월호를 잉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순적인 행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행하는 모순적인 행위, 이런 거, 이념이라고 하면 아직 이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념에 집착하면 또 어떤 색안경을 보지만, 진정한 진보라면 진보의 이념에 맞는 모든 것이 이념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남녀의 어울림은 이렇게 억제하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할당과 권력 이런 것은 더 확대하고, 이런 모순적인 행위, 이것은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중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히고 이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국민을 더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국민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사회에 신분이 없고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나아가서는 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이제 이런 유행과 같은 성추행 성범죄 처벌 열풍에 관해서 보다 냉정하고 보다 올바른 미래의 관념, 미래라고 하니까 또 어느 특정 정당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진보적인 앞으로의 설계가 어떠한 것인가, 진정한 미래의 자유스럽고 자유스러운 미래를 향한 국민의 모든 민주적인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그러한 진보적인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서로가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서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거에 휩쓸리는 그러한 이제 유신 시대와 같은 그러한 국민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